우선은 이준석 의원께서 15명, 적어도 10명의 동의안을 가져와라 라고 토요일에 선언을 했으니 이제 기다려야죠. 일주일 정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이번 주 한번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몽일 강통위원장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야당들과 같이 함께 안 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전략이신가요? 저희 개혁신당은 무조건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께 특검법 동의 명단 그쪽으로 좀 압박하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은 이준석 의원께서 15명, 적어도 10명의 동의안을 가져와라 라고 토요일에 선언을 했으니 이제 기다려야죠. 일주일 정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이번 주 한번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몽일 강통위원장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야당들과 같이 함께 안 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전략이신가요? 저희 개혁신당은 무조건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닙니다. 탄핵의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위원장 심사 결과 1차로 53분, 53분의 이제 조직위원장이 합격을 하셨고요. 나머지 2차 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차 발표는 추후 공개될 것입니다. 오늘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천강정 전 개혁신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되셨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김범준 전 당대표 정무실장 인사이동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날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서울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이런 문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TT 이용자들에게는 재난 상황을 전파할 방법이 따로 없고 터널 등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수신 환경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종 감염성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몇 년간 큰 고통을 치르고도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구조적 대비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의사 숫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변화하고 수산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꾀하든지 대책이 필요한데 정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심각합니다. 이상기온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때마다 품목별로 TF를 꾸려 가격 안정을 꾀하는 1980년대식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농가 피해를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농업을 보호의 울타리 안에만 넣어둬야 되는 겁니까? 걱정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릴까 두려워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말을 꺼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위기와 마찬가지로 복합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을 조정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과제가 산재돼 있습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한다든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중입니다. 6월에 폭염이 오고 5월에 폭설이 내리는 것은 분명 정상적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껏 기후위기는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이른바 좌파 정당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보수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앞장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